자, 빈칸 채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퇴적암에서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줄무늬 무슨 리? 층리. 영리 이제 변성함에 나타나는 거. 자, 2번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에 뭐를 알려줘요? 퇴적 환경. 그죠? 얕은 물밑이었는지 건조한 환경이었는지 깊은 물밑이었는지 환경을 알려준다. 그리고 지층의 상하 관계, 역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자, 3번 사층리는 주로 수심이 어떤 곳? 그렇지,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 형성된다. 자, 사층리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층리의 폭이 넓어져. 왜냐면 얘들아 이거 미끄럼틀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네 겹쳐지면서 좁아지지, 그치? 그래서 위로 갈수록 층리 폭이 넓어진다. 괜찮죠? 자,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거요? 점이층리. 자,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퇴적될 때 큰 입자가 작은 입자보다 먼저 가라앉죠. 그렇죠? 먼저. 그래서 점이층리가 생기는 거지. 자, 어느 지층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커지는 점이층리가 관찰이 되면 이 지층이 뭐 된 거예요? 역전된 거죠. 그렇죠? 뒤집힌 거. 퇴적물이 표면에 물결 모양으로 자국이 생긴 다음에 퇴적층 속에 친구 안녕? 친구 이름 뭐예요? 재영아 이거 하나씩 챙겨서 자리에 앉으면 돼. 이 퇴적층 속에 남아있는 구조를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물결 모양이? 그치, 연흔이라고 한다. 자, 연흔은 파도처럼 우리 왕복 운동하면은 대칭 그렇죠. 유수, 흐르는 물 또는 조류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대칭, 그죠? 바람도 비대칭. 자, 연흔은 점이층리보다 수심이 깊은 곳, 얕은 곳, 그렇죠. 얕은 곳에서 형성이 되죠. 자, 얕은 물밑에 쌓여있던 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질 퇴적물이 수면 위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돼 그러면서 쐐기 모양으로 갈라지는 거 뭐라고요? 건열, 그렇죠. 건열. 자, 건열에서 쐐기 모양으로 갈라진 부분은 표면에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지, 그치? 자, 퇴적 환경 크게 세 가지인데 육상, 해안, 그리고 사이에 있는 그렇죠. 연안 환경으로 구분한다. 선상, 지하, 천호수, 산업 등은 무슨 환경이에요? 그렇지, 육상 환경. 조간, 대입인, 석호, 삼각주 등은 연안 환경. 대륙사면 대륙대 그리고 뭐뭐 있죠? 그렇지, 심해도 평원이랑 대륙붕 있죠, 그죠? 대륙붕 제일 얕은 곳. 이렇게 썼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륙붕, 심해도 평원. 자,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진 삼각형 모형. 그렇지, 삼각주 사층리 잘 형성되고 해안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어? 삼각주에서, 그쵸? 그래서 해안선부터 여감, 사, 쉐 이렇게 만들어진다 했죠. 자, 대륙붕은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퇴적물이 수평으로 쌓이니까 뭐가 잘 발달해? 층리, 그죠? 층리. 그리고 퇴적암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암이 많이 만들어지죠? 석회암. 그렇지, 석회암. 좋아요. 자, 대륙대에는 대륙 사면의 급경사를 따라 다양한 퇴적물이 흘러와 쌓이면서 땡땡 층리가 잘 생긴다. 점이층리가 바다에서는 대륙대에 잘 생기고 육상 환경에서는 깊은 호수에 잘 생긴다. 자, 진리구조. 자, 습곡은 암석이 무슨 힘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야? 횡압력, 그쵸? 횡압력 받아서 휘어진 구조가 습곡이다. 이때 위로 블록한 게 뭐예요? 그렇지, 배사. 아래로 오목한 게 향사, 그죠? 자, 정습곡은 습곡 측면이 수평면에 대해 거의 어떤 수직, 그렇지, 수직.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 측면이 거의 수직이면 정습곡. 기울어져 있으면 경사습곡, 누워 있으면 횡화습곡. 자,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은 그러니까 배사 축으로 갈수록 나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깊이가 깊어지니까 그렇지, 나이가 많아진다. 배사 축으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 향사 축으로 가면 감소, 나이가 어려진다. 자, 단측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단측면 끊어지면 기울어져 있어. 그럼 이쪽에 위쪽이 무슨 반? 상반. 아래쪽이 하반. 그죠? 위쪽이 상반, 아래쪽이 하반. 자, 정단층은 지층이 무슨 힘 받은 거죠? 장력. 그렇지. 장력 받아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고 하반이 위로 올라간 거. 요게 정단층.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그럼 반대로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 뭐라고 하고? 횡압력이라고 하고. 이때 상반이 위로 가고 하반이 아래로 가면서 무슨 단층? 그렇지, 역단층. 자, 그래서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가면은 정단층이고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이다. 자, 8번 보존형 경계에서는 어긋나는 힘에 의해서 땡땡 이동단층, 그렇죠, 변환단층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주향 이동단층이 발달한다.
자, 암석이 깨진 면을 기준으로 양쪽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거의 없어. 그냥 깨지기만 했어. 두 글자로 갈라지기만 하는 거. 단층 말고. 단층은 갈라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갈라지기만 하는 거. 우리 주상 땡땡이랑 한상 전리, 그죠? 전리. 끊어지기만 하는 거 전리. 끊어지고 움직이면 단층. 자,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예 10번 해야죠. 10번. 자, 기둥모양 전리 무슨 전리? 주상 전리.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무슨 암에서만 관찰이 돼? 그렇죠. 화성암 중에서도 지표 부근이니까 화산암, 그죠? 화산암 좋아요.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화산암, 그지? 화산암. 자, 그다음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면 암석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무슨 전리? 판상전리. 그래서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졌던 무슨 암에서만 나타나? 심성암, 그죠?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상전리는 화산암에서 잘 나타나고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 자, 오랫동안 퇴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퇴적되어서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상하 두 지층 사이 관계 땡땡땡, 그렇죠? 부정합. 자,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퇴적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하나의 지층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얘가 풍화 침식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 그렇지, 융기에서 수면 위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융기. 퇴적이 일어나다가 융기가 일어나고 수면 위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다시 침강 가라앉아서 다시 한번 퇴적이 일어나면 이때 퇴적된 애랑 이때 퇴적된 애 사이에 긴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부정합의 관계. 자, 부정하면 위에는 기존 암석 파편 중에 큰 게 운반되지 않고 남아 있어. 자갈로, 그죠? 그쵸. 그 상태로 굳어지면 기저여감.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깎여 나가면서 자갈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새로운 애가 여기 딱 쌓이면은 새로운 지층 아래쪽에 기저여감. 여기까지긴 하죠. 자, 16번. 부정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기울기가 나란한 거 무슨 부정함? 평행부정함. 부정하면 경계로 상하 두 지층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 무슨 부정함? 경사부정함. 자, 조륙 운동을 받으면은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무슨 부정함? 평행부정함. 조산 운동 받으면 습곡 부조 만들어지면서 휘어지니까 무슨 부정함? 경사부정함. 자, 지하에서 생성된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용기하여 침식작용을 받은 후에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은 퇴적됐어. 그래서 부정암면을 경계로 아래에 변성암 또는 심성암이 있고 위에 새로운 지층 쌓인 거. 이거 뭐라고 하죠? 난정압, 그죠? 난정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그마가 기존 암석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굳어진 암석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뚫고 들어간 거? 관입, 그죠?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납치되는 거 이게 후획, 그렇죠? 후획. 자, 관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 열 때문에 주변 암석이 무슨 작용을 받기도 해요? 마그마랑 접촉해서 접촉 변성 작용, 그죠? 접촉 변성 작용. 지려면. 자, 지층의 생성 순서 보겠습니다.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거 땡땡땡땡의 원리. 그렇죠. 동일 과정의 원리. 자, 바다나 호수의 밑에 퇴적물이 쌓일 때에는 무슨 힘의 영향으로 쌓이는 거죠? 중력. 중력의 영향으로 역수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방향으로? 그렇지. 수평으로 쌓인다.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지층의 역전 여부는 우리가 표준화석 또는 무슨 구조? 그렇지, 퇴적 구조. 사층리 연행 번열 점이층리 퇴적 구조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자,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면 퇴적 당시에는 수평으로 쌓인 다음에 무슨 힘을 받은 거예요? 행압력 받아서 습곡작용 받은 거지, 그치? 지각 변동 또는 조산 운동 다 괜찮아요. 자, 동물군 처리의 법칙에 의하면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아니면 퇴화된? 진화된 생물의 형석이 산출된다. 자,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두 지층은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지, 그치? 관입암은 얘들아, 관입해서 굳어진 애는 관입 당한 애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야,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나중에, 그렇죠. 뚫고 들어간 애가 나중에. 자,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암과의 경계 후에 무슨 작용을 받은 부분이? 그렇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은 부분이 존재한다. 자, 지층과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상대적인 선후 관계로 나타낸 거 무슨 연령? 상대 연령.
자,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하여 시간적인 선후관계 밝히는 거 땡땡 대비. 지층 대비, 그렇죠? 지층 대비. 자, 지층 대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암상에 의한 대비랑 화석에 의한 대비, 그렇죠? 그래서 암석의 종류, 조직, 지질 구조 등의 특징을 대비하여 지층의 선후관계 판단하는 게 암상에 의한 지층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 암석의 종류 쓰는 거였죠. 근데 이제 흔한 애들은 너무 많으니까 흔하지 않은 애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죠. 무슨 층? 건층, 그렇죠. 건층 또는 열쇠층. 좋아요. 얘들아, 건층 두 가지 있었는데 뭐뭐 있었죠? 응외암층, 석탄층, 그렇죠. 응외암층, 석탄층. 좋아요. 자, 진화계통이 잘 알려진 생물의 표준화석 이용하면 가까운 거리도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것도 할 수 있죠. 얘들아, 암상에 의한 대비는 가까운 데서만 가능하다고 했었지. 얘는 둘 다 가능하다. 자, 지층의 나이. 얘들아, 암석의 생성 시기랑 지질학적 사건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 무슨 연령? 절대 연령, 그죠? 선후관계 상대 연령, 수치는 절대 연령. 자, 절대 연령 측정할 때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무슨 기를 이용하죠? 반감기 이용한다. 자,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 무슨 원소?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무슨적 성질은 같고 무슨적 성질은 달라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죠. 자,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했죠? 땡 원소. 모원소, 그렇죠. 얘가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원소? 그렇지, 자원소.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원소 양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렇지, 감소하고. 자원소는 증가. 합은 1죠, 그죠? 총량은 1죠.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 함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땡땡기. 반감기, 그죠? 얘들아, 반감기가 온도, 압력 등 외부 환경에 의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죠? 항상 일정하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함량에, 얘들아, 감소율이라고 했는데 감소량이라고 쓸게요. 감소량.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함량의 감소량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소하죠. 점점 줄어들죠. 처음에 50, 그다음 25, 그다음 12.5 이렇게. 자, 반감기 3번 지나면 처음 양의 몇 분의 1이 돼요? 8분의 1. 그럼 4번 지나면 모원소, 자원소 몇 대 몇 대? 그렇죠, 1대 15. 모원소가 16분의 1, 자원소 16분의 15, 그죠? 자, 퇴적암에서 측정한 절대 연령은 정확한 나이를 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퇴적은 안 되죠. 대신에 뭘 알려준다? 퇴적 시기 상한선, 그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거보다 어리다. 자, 오래전에 생성된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가 긴 거 써야 돼요, 짧은 거 써야 돼요? 긴 거 써야 되지, 그치? 그래서 탄소 질소 같은 짧은 거 쓰면 안 된다, 그죠? 좋아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분이니까 15분에서 31분까지 볼게요. 화이팅. 새로운 친구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보면 돼. 아, 이런 문제들 나오는구나 하면 돼요.
5분 지났습니다. 10분 남았어요. 나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얘들 3번에 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긴 했지만 답이 하나요. 어. 네. 아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할까봐. 네.
10분 지났습니다. 5분 남았어요. 응. 14시가 아, 9번에 14시가 안정이냐고? 14시가 이제 불안정인가? 어? 아, 그러네. 첫 번째 줄에 일단 그 9번의 지문에서 첫 번째 줄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는 대부분 안정한 원소인 12C이지만 미량의 14C도 존재한다로 바꿔주시면 돼. 12C, 14C가 반대다, 그쵸? 뭐 3분 남았습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자, 답안지에 이름 써나 확인하고 잘못 체크한 거 없나 보고 초에 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그렇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자, 답 들어줄게. 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244입니다. 244. 자, 4번부터 7번까지 4, 5, 2, 1 잠깐만요. 5, 2, 1, 5입니다. 5, 2, 1, 5. 자, 8번부터 12번까지 1, 5, 5, 5, 3입니다. 1, 5, 5, 3.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그림 가는 여러 퇴적 환경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상상지와 삼각주에서 측정한 퇴적물의 입자 크기에 따른 질량비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선상지랑 삼각주. 그래서 선상지는 뭐랑 만나는 곳? 산과 평지 만나는 곳, 그쵸? 그 다음에 삼각주는 강물 쭉 가다가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퇴적물이 처음에 입자 크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었을 텐데 유속이 엄청 빠를 때에는 걔네들 다 쓸려 내려가다가 평지 딱 만나는 순간부터 경사 완만해지고 지표와의 마찰 작용하니까 유속이 확 느려지죠. 그래서 여기 큰 애들 대부분 다 쌓인다 그랬어, 그지? 선상지에. 그래서 여감 생긴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면서 지표와의 마찰 때문에 유속이 점점점 느려져서 점점 이제 큰 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큰 애 가라앉고 얘보다 작은 애들 쓸려가다가 또 작은 애 가라앉고 더 작은 애 가라앉고 더 작은 애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상지랑 삼각주 비교하면 어디가 평균 입자 크기가 더 크다? 선상지가 더 크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면은 빙하에 의해 여감이 형성될 수 있다. 맞죠? 빙하 입자 크기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쭉 끌고 가다가 간빙기 되면 이제 딱 녹아서 후퇴하면서 다 내려놓고 여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A의 퇴적 환경이라고 했는데 A가 이제 입자 크기가 작은 친구니까 여기가 삼각주가 되겠죠. 삼각주는 연한 환경이지, 그치? 연한 환경. 그래서 연한 환경이라서 틀렸고. 자, 대륙 붕에서는 파도의 작용으로 연흔이 형성될 수 있죠? 얕은 수심이니까, 그치? 동그라미. 자, 해비는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는 퇴적 환경이다. 무슨 뜻이에요? 연한 환경이다 이런 뜻이지. 맞죠? 동그라미. 자, 퇴적물이 그대로 굳어져서 퇴적암이 생성된다면 자갈의 구성 비율은 A보다 B에서 높다 했는데 자갈이 얼마 이상이니까? 2mm 이상이니까 B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높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괜찮죠? 또 궁금한 거? 괜찮아요? 자, 4번부터 7번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 가와 나의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 및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두 지역의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같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와 나 중에 한 지역에서는 기저여감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저여감이랑 포해감 비교해서 더 기저여감은 기존에 있던 암석이 깎여 나간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될 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저여감은 무슨 암 안에 들어있다? 퇴적암 안에 들어있고. 그다음 포해감은 뭐예요? 포해감은 마그마가 지층에 관입했을 때 기존 지층의 일부를 포획하는 거, 유입되는 거, 그죠? 그래서 무슨 암 안에 있다? 화성암 안에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에 기저여감이 있어, 기저여감. 그럼 이 돌은 퇴적암이어야 되고 어떤 돌에 포해감이 들어있어, 포해감. 그럼 얘는 화성암이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볼 건데, 자, B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선출될 수 있다 했는데 얘는 중생대잖아, 그치?
중생대. 근데 지금 보면은 C에서 요거 무슨 구조죠? 사층리지. 사층리가 어떻게 돼 있죠? 뒤집혀 있어. 일단 이런 미끄럼틀 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타면 꼬리뼈 작살난다 했죠, 그죠? 이거 안 돼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게 뒤집힌 거지, 그치? 뒤집힌 거야. 역전된 거. 그러면은 C가 B보다 오래됐다, 최근에 만들어졌다? 오래됐다는 뜻이야, 그죠? 뒤집혔으니까 C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A에 3연층 있잖아, 그치? 얘 무슨 시대? 고생대. 그럼 B는 고생대 전이니까 고생대거나 그거보다 더 전이거나 하는 거죠. 그럼 중생대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룡발자가 안 돼. 자, 이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했는데 이에 무슨 구조가 있죠? 연은 있어요. 연은. 연에는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얕은 곳. 자, 지금 지층 A는 E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C, B, A까지 하고 나서 지금 이 화강암 속에 얘들아 화강암 속에 돌조각이 있네. 그럼 이 돌조각은 뭐다? 화성암 속에 들어있으니까 포획하는 거죠, 그렇죠? 얘 포획암이야. 그러면 화강암이 A를 뭐 했구나? 관입했구나. 관입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입하면서 포획당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C, B, A 다음에 이 화강암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어때? 나를 보면은 화강암이 깎여 나가고 그 조각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 퇴적암 D 안에 들어있죠. 얘는 뭐야? 얘가 기저효과. 얘가 기저효과. 여기까지 괜찮아? 퇴적암 속에 돌 들어있으면 기저효과. 화성암 속에 돌 들어있으면 포획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이 화강암이 깎여 나가고 부정암면이 형성된 다음에 D 쌓이고 E 쌓이고 F 쌓인 거죠.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여기는 퇴적 구조가 역전되지 않았으니까, 그치? 지층 누중의 법칙 써서 아래부터 생긴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층 A는 E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난저. 여기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 처음 보면 너무 헷갈려. 또 궁금한 거? 나머지 괜찮아요? 좋아요. 자, 넘어가서 8번부터 11번까지. 괜찮아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다음은 어느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자, X는 붕괴되어 X 프라임이 되고 Y는 붕괴되어 Y 프라임이 되며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각각 X와 Y의 붕괴로만 생성된다. 자, Y의 반감기가 1학년이래. Y 반감기 1학년. 이 Y는 1학년. 자, 화성암은 생성될 당시에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로만 이루어져 있대. 무슨 뜻이에요? 모원소만 데리고 있다. 처음 만들어질 때 모원소 100%로 시작한다. 그죠? 자원소 없어. 자, 생성 당시 A 시기 그리고 현재의 X의 함량분의 Y 함량,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 그리고 X 프라임분의 X 이렇게 세 가지 비율을 줬습니다. 자, 그럼 기억 먼저 볼까? 자, Y 반감기는 X의 2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생성 당시에 X와 Y가 3대 2로 들어있었어. 어떤 돌에 생성 당시에 A 이제 X랑 Y가 있었겠죠. 근데 X가 3, Y가 2 이렇게 들어있었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시기에 약 15대 14인데 일단 넘어가. 일단 적어놔. 15대 14. 자, 그다음 이제 현재 3대 4, 3대 4. 그냥 비율이에요. 비율 3대 4. 3대 4. 그 다음에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 있는데 처음에는 다 0이었죠. X 프라임, Y 프라임 없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A 시기에 약 5대 2.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9대 4. 근데 이거 말고 요걸 한번 보자. 자, X 프라임분의 X 함량인데 A 시기가 됐을 때 X 프라임분의 X가 1이 됐어. 그럼 둘이 같은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에서 시작해서 모원소가 X가 1에서 시작해서 2분의 1이 됐을 때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 X 프라임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1이 되면서 1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야. A 시기까지. 그죠? 생성 당시부터 A까지가 X의 반감기가 한 번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를 보니까 어때? 현재를 보니까 X 프라임이 3이고 X가 1이에요. 그러면 총 더하면 얼마죠? 3 더하기 1이니까 4는 거죠. 그 중에 X가 1인 거니까 X 비율이 4분의 1로 줄어든 거지. 그럼 4분의 1이 됐다는 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뜻이에요? 2번 지난 거죠. A부터 현재까지도 반감기를 몇 번 지났구나? 한 번 지났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x는 반감기를 2번 지났어. 그러면 이때 x의 양을 이제 우리가 뭐 1이라고 하면 a 시기에는 절반이 된 거고 현재는 4분의 1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율을 쓰면은 y의 상대적 비율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 x가 1이었는데 x분의 y가 이제 3분의 2니까 이때 y는 몇이었던 거예요? 3분의 2인 거죠, 그죠? 3분의 2.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a 시기는 15대 14인데 일단 약이 붙으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 일단 넘어가. 자 그 다음 현재 x분의 y가 3분의 4예요. 3대 4 x 대 y가. 근데 x가 4분의 1이니까 잠깐만 x대 y가 3대 4인데 그게 4분의 1 대 뭐 y인 거죠. y. 그럼 얼마인 거죠? 3분의 얼마? 3분의 1? 그쵸? 3 y 3 얼마라고요? 그치 3y가 1이니까 y 3분의 1이죠? 고마워 y가 3분의 1이다. 그럼 봐봐 y가 3분의 2였는데 현재 3분의 1이죠? 그럼 그치 반감기 한 번 지나가요. 이게 y 한 번 지나가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생성 당시가 현재로부터 얼마 전이었다? 그렇지 y 반감기 1학년이니까 1학년 전이었다. 이때가 1학년 전.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1학년 전부터 현재까지 1학년 지났는데 반감기가 x는 2번 지난 거잖아. 그럼 x 반감기 얼마? 0.5면 그쵸. 좋아요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y의 반감기는 x의 2배이다 동그라미. 자 이 화성하면 1학년 전이니까 무슨 시대? 5.4학년 전부터 2.5학년 전까지 고생대 그쵸? 2.52학년 전부터 0.660학년 전까지 신생대였죠 그쵸? 뭔 소리야 중생대였죠? 자 중생대 동그라미. 자 현재로부터 1학년 뒤야 얘들아. 1학년 뒤. 그럼 일단 현재 x분의 y를 먼저 해. 현재 x분의 y 현재는 x가 4분의 1이고 y가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맞아? 현재 4분의 1, 3분의 1? 그럼 여기서 얘들아 1학년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1학년이 지나면은 y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나죠. 2분의 1. x는 반감기 몇 번 지나죠? 그렇지 2분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16 3분의 8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좋아.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또 궁금한 거? 나머지 괜찮아요? 마지막 12번 괜찮아요? 좋습니다. 얘들아 고생했고 지금 1시 44분인데 숨을 쉬었다 갈까? 숨을 쉬었다가 5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추워요. 에어컨 좀 꺼줄까? 약하게 그냥 또 11, 12번 정도가 11, 12번 몇 번이죠? 11, 12번 11, 12번 5번 3번 11, 12, 5번 3번 좋아요. 잠깐